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리오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술과 알코올 이야기 68번째 시간, 술을 끊고 나서가 진짜 치료와 회복의 시작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5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한 번만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술을 끊고 나서 치료를 하고 나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몸이 정말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술에 대한 생각도, 그리고 그런 판단도 이제 많이 바뀌었고, 또 앞으로 내가 술을 안 마시고 이제 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들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내가 달라졌다는 표현을 잘 하시는데 너무 좋은 거죠. 술을 마시지 않고. 그 기간이 이제 몇 개월이면 몇 개월, 1년, 2년 이럴 수 있겠지만, 그 치료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근데, 제가 이번 달에 혹은 또 다음 달에 정말 중요한 이렇게 술자리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제가 그날만큼은 술 한 잔 마셔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동안 치료도 잘 받았고, 그리고 술도 안 마시고 있고, 그리고 그날 술을 먹는다고 해서 제가 그 다음부터 계속 술을 마실 게 아니라 계속 술은 안 마시는 그 생활을 잘 유지할 거고, 다만 근데 이번만큼은 제가 한 번은 좀 마시고 싶습니다. 어떻게 마시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자,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게, 한 번 마시는 게 큰 대세에 영향을 주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술을 계속 만성적으로 먹어오고 문제를 일으키고 뭔가 그런 문제가 악화돼서 치료까지 받은 사람이 한 번 마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한 번 마시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으로 끝나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것들이 반복되면 이전에 내가 치료를 받기 전 상태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우리가 입원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그 치료 이후에, 회복 이후에 1년이나 어떤 기간 뒤에 피드백 조사를 해보면 거의 1년 뒤에 30% 정도만이 금주를 유지하고 계시고, 30%의 절반 정도 유지하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 거의 절반 이상의 대부분의 분들이 금주를 실패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1년이지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당연히 그 데이터에서 비율은, 우리 금주를 잘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비율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 이유가, 우리가 이 한 번만, 내가 정말 몸은 다 회복하고 이제는 정말 달라졌고, 분명히 생각도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술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번 정도 이렇게 마시는 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겠나 라는 그런 안일함 때문에 우리가 술을 접하고, 그 한 번 허용한 내 절제와 그 인내가 두 번, 세 번 허용하기는 너무 쉬운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재발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이라는 생각, 그거를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 번 중독자는 영원한 중독자라는 그 제목으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 번 내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 되면, 아무리 몇 개월, 몇 년을 술을 금주를 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몇십 년까지 나의 몸 세포나 내 두뇌나 내 여러 가지 내 습관 속에서는 그 술에 대한 기억이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술을 한번 권하게 되면, 술을 마시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이 마셨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항상 한 번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새로운 삶의 적응 과도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작성을 했는데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술이 있는 삶과 술이 없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는 술이 있는 삶을 선택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술이 없는 삶으로 바꿔서 노선을 이제 갈아타신 건데, 술이 없는 삶을 초반에 살다 보면 내가 평소에는 이런 상황일 때, 저런 상황일 때 술을 찾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문제를 해소하거나 뭔가 내가 그거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술이 없이 그 상황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불안할 수 있고 굉장히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금주 초창기에는 이런 현상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금주 초창기에는 누가 봐도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좋아지고 삶이 아름답고 달라져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느낌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느낌의 만끽도 이제 많이 사그라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정말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건데, 현실로 돌아왔을 때 아직도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술과 함께 술을 이용해서 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술 없이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함과 뭔가 내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마른 주정이라고 일부분이긴 하지만 마른 주정이라고 설명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술을 마셨을 때와 거의 유사한 흡사한 그런 행동들이나 말들, 이런 것들을 하고 절제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마른 주정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누구나 술을 많이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이 술을 끊고 금주 생활을 지속하게 되면 초반에는 몸이 굉장히 많이 회복하고 기분이 좋고 아주 좋은 긍정적인 감정을 잘 느끼시지만, 시간이 지나고 현실로 정말 돌아오게 되면 술 없이 해왔던, 술을 가지고 해왔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술 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굉장히 당황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간을 잘 이겨내셔야만이 이제 안정적인 금주자의 그런 삶으로 들어가시는 거고, 그때 그 기간을 이겨내지 못하거나 특히 가족들과 마찰이 생기거나 내가 그걸 어찌할 줄 모른다면 다시 또 재발하고 술을 마시는 경우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가 술 끊고 나서 내가 이유도 모르는, 이유 없이 짜증, 불안, 뭔가 이제 답답함, 그런 감정을 느끼신다면 내가 금주 이후에 마른 주정이라든가 내가 이 삶을 적응하는데 이런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기간은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면 몇 년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제목은 실수를 했다면 긴장하라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재발과 실수는 구분을 합니다. 실수는 우리가 치료 기간이든 치료가 끝난 이후에든 어쩌다가 내가 정말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나 아니면 주변 여건과 환경에 어쩔 수 없이 뭐 유혹이나 권유나 아니면 뭐 강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술을 마셨다면 일단은 그 순간은 실수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이제 재발이 되는 건데요.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 한 번만 괜찮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과 약간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우리가 얼마든지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의 그 한 번을 굉장히 높게 깊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가 어쩔 수 없었고, 또 보통 실수를 그렇게 술에 있어 실수를 할 때는 술을 마신 이후에 큰 문제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술을 마시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주를 유지를 하기를 목표로 했었는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술을 마셔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문제가 있거나 내가 뭐 큰 고민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2번, 3번 마시게 되는데, 항상 내가 실수를 한번 하게 되면 목표는 그 이후부터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라는 철저한 다짐을 한 번 더 다지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지켜지지 않고 2번, 3번 마신다면 그때 바로 내가 기존에 치료를 받았던 혹은 또 치료를 받을 그런 의료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방문을 하셔서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는 나중에 술을 한 번 마시거나 2번 마시게 되면 그때는 재발을 한 거니까 다시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때 상황이 되면 내가 1번, 2번 술을 다시 마셔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해결이 됐구나, 내가 정말 몸이 회복을 하고 정말 이제는 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구나 라는 착각을 하면서 내가 병원이나 이런 곳을 방문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그 이후에 굉장히 더 2배, 3배로 긴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치료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라는 제목인데요. 정말 이제 제가 이 포스팅에서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치료는 언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분들도
본인이 판단해서 혹은 또 가족의 도움을 받고 내가 인터넷에 혹은 또 주변 사람들에게 검색과 자문을 구해서 어떤 치료기관을 선택을 하고 그 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를 내가 어떤 기간 동안에 잘 받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몸에 어떤 변화와 생각의 발상의 변화와 삶에 큰 차이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검색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치료를 이 회복을 통제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제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혹은 내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 다시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또 우리의 1번 다시 한 번만 혹은 또 3번 실수를 해도 이건 실수고 2번 할 수 있고 실수를 몇 번 했는데도 별로 문제가 안 생기네 그럼 마셔도 되겠다 라는 그 심리 속에는 언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돌아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다이어트로 쉬운 예로 제가 다이어트를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잘 하시고 어떤 분들이 잘 못 하시냐면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하십니다. 겸손하기도 하시고 잘 모르기도 하시고 정말 의욕도 있으시고 그런데 한 번 경험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신 분이 물론 어떨 때 하더라도 성과가 없으신 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정말 위험한 분들이 처음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는데 정말 살이 많이 빠지고 단기간에 잘 빠졌을 때 그때 그 기억을 안고 지금 음식을 드십니다. 내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살을 뺄 수 있다는 그런 굉장한 확신이 갖고 있어요. 알코올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다이어트로 돌아간다면 그런 분들이 살이 잘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뺄 수 있어, 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먹고 계시다가 그 범위를 많이 벗어나는 우리가 예전에는 한 5kg 정도 쪘을 때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걱정돼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다면 이제는 내가 단기간에 마음 먹고 5kg, 6kg, 7kg 이렇게 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10kg, 20kg가 쪄도 내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에 대한 그 거리가 굉장히 길어진 것이죠. 그래서 더 살을 찌워서 오시는 분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예전에 그 기억 때문에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하시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금방 지치게 됩니다. 금방 지치고 나태해지고 다음에 또 하지 라는 생각으로 미루게 되고 다이어트는 어찌 보면은 알코올에 비해서는 그래도 덜 심각하고 덜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이렇게 마시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또 직장들, 사회생활 모든 부분에 큰 심각한 문제를 당장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 치료를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내 의지도 물론 있지만 가족들의 지지와 그리고 정말 좋은 치료기관과 나하고 잘 궁합과 인연이 맞는 이런 이제 전문가와 혹은 또 그런 약물과 그런 이제 여러 상담을 잘 만난 것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처지들 이런 것들이 정말 종합적으로 잘 맞아서 잘 그 결과가 조건이 형성이 돼서 정말 좋은 결과를 다행스럽게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가기만 하면 내가 뭔가 받기만 약을 먹기만 하면 이런 결과가 또 반복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굉장히 하시면 안 되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마음이시고 생각이십니다. 그 부분을 정말로 2번, 3번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절대 치료는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특히 알코올 질환, 음주 관련 질환은 정말 그런 경우가 흔치 않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술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의료기관이나 어떤 그 센터에 상담센터에 그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코올 문제 있으신 분들은 왜냐하면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든 스스로 할 수 있고 본인과 가족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치료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치료의 문턱을 넘는 것조차도 어렵고 그 치료를 선택했을 때 지속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잘 지속해서 결과가 잘 났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앞으로 남은 생에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아니라고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그동안 술로 인해서 놓치고 살았던 것들에 대한 제목인데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조금 굉장히 이제 사소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술자리에서 남에게 기분 상한 일을 했다거나 술버릇을 부렸다거나 남을 피곤하게 하고 남에게 뭔가 이제 신세를 지거나 남에게 여러 가지 폐를 끼쳤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고려하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당사자들에게 다시 한번 뭐 사과할 수 있다면 사과를 하고, 물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면 보상을 해주는 그런 그 작업이, 그런 이제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술을 마시는 분들이 정말 그 상대방에게 좀 힘든 일이나 언행이나 이런 걸 했다면, 그건 대부분 내 소중한 가족들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정말 가까운 친구들과. 그래서 정말 내가 그동안 술을 마시면서 잊고 있었던, 잘 내가 챙기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씩 챙기면서 내가 그 삶을 회복해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거는, 나는 세상의 중심, 어찌 보면 나인 거죠. 그 내가 술 마시는 분들이 망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강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단순한 피로부터 뭐 두통이라든가 목, 어깨, 허리, 뻐근함, 또 소화불량, 뭐 수면불량, 불면, 뭐 여러 가지 심리적 불안감,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이 피폐해지고 망가진 게 많습니다. 단기간 술을 끊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급한 요소들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다 하더라도, 만성적으로 몇 년에서 몇십 년 술을 마셨던 분들의 몸은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잘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 식사하시는 거, 드시는 거 규칙적으로 잘 드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과 또 내 주변 가까운 가족들 생활들, 또 내 사회생활, 내가 술을 마시면서 좀 깨닫지 못하고 챙기지 못했던 것들을 잘 챙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술을 마시는 분들, 또 술을 많이 마시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혹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이, 내가 어느 기간 동안 치료를 잘 받고 술을 끊었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정말 스스로 하는 관리와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 그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삶이 끝나는 때까지 꾸준히 잘 관리하고 유지하시는 것이 내 회복의 정말 진정한 회복이고, 회복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